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민물 생태계의 최강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황소개구리나 베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민물 생태계를 평정한 어종은 가물치입니다. 가물치의 옛 이름은 가무티이고 머리가 뱀을 닮아서 뱀사자를 써서 사두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 중국, 동부, 극동, 러시아가 원산지이고 뱀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어로도 스네이크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물치는 어떻게 해서 한국 민물 생태계를 평정한 것일까요? 가물치는 늪의 무법자라고 불릴 만큼 성질이 사납고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먹고 살지만 강한 이빨로 갑각류나 양서류까지도 먹습니다. 가물치 치어는 물벼룩처럼 작은 걸 먹지만 조금만 자라면 잔고기는 물론이고 개구리도 먹는 등 닥치는 대로 먹는 공포의 포식자입니다. 가물치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단독 생활을 하는데 다른 종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상대가 크건 작건 자기보다 2배 크기의 메기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즉 체급 차이도 무시하고 달려들어 공격을 합니다. 특히 산란기에는 그 난폭함이 배가 됩니다. 산란기에 예민해져 있을 때는 인간도 공격이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대단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갑각류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물면 사람의 손가락까지 해를 입힐 정도로 힘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천적도 거의 없는 데다가 무시무시한 성격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한국 민물 생태계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낚시할 때 손맛이 좋다는 이유로 가물치를 일본으로 들여간 것입니다. 아마 가물치가 어떤 녀석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여간 것이겠죠. 이렇게 일본인들에 의해 옮겨간 가물치는 일본 민물계를 평정해버립니다. 최상위 포식자라 토종 물고기에게 아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물치는 일본 본토 평야지대를 야금야금 평정하더니 최근에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까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가물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일본 드라마에는 가물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까지 등장합니다. 바로 울트라맨에 나오는 거대 괴수 무르치입니다. 가물치에 질려버린 일본은 일본의 민물 생태계를 교란시킨 3대 어종의 악어 거북, 장수 도롱뇽, 그리고 가물치를 꼽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잡아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가물치가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진출합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의 한 연못에서 낚시꾼이 수상한 물고기를 잡아 신고하면서 가물치라는 존재는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낚시꾼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메릴랜드 크로프톤 연못에 2피트나 되는 수상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뉴욕 어시장에서 가물치 성어 2마리를 사서 근처 연못에 넣으면서 미국에 퍼지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물치는 미국에서도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가물치를 상대할 만한 어종이 적었고 그 대신 가물치가 먹어치울 어족은 너무나 풍부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번식력은 어찌나 좋은지 한꺼번에 지름 2mm쯤 되는 샛노란 알을 7천여 개나 낳는데 암컷은 1년에 무려 10만 개의 알을 산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8mm가 될 때까지 가물치들이 눈을 치켜뜨고 새끼를 지킵니다. 이러니 아무리 잡아도 줄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가물치가 무차별적으로 잡아먹은 그 어종은 한국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주범들, 즉 베스와 블루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하러 미국에 가게 된 것일까요? 어쨌든 베스와 블루길을 비롯해서 미국의 풍부한 어류를 먹게 된 가물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육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1m가 넘는 녀석은 물론 2m가 넘는 가물치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버지니아 아키와 크리크에서는 세렙 뉴튼이라는 낚시꾼에 의해 길이 1m에 무게가 약 8kg에 육박하는 거대한 가물치가 잡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세계 게임 낚시협회는 뉴튼이 잡은 가물치를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했는데요.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가물치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잡으면 반드시 냉동실에 얼려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종을 잡으면 물 밖으로 던집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물치는 물 밖으로 던져도 보조 호흡기관을 통해 무려 사흘이나 생존합니다. 보통 때는 물속에서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물이 마르거나 매우 탁해지면 아가미 곁에 있는 한 쌍의 특수 대용 호흡기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물치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확인했더니 자신의 영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자신들이 사는 물속 영역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 밖으로 나와 마음에 드는 다른 영역을 찾아갈 정도로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물치에 놀란 미국에서는 한 연못에서 가물치 한 마리가 발견되자 그 한 마리 때문에 연못의 물을 모두 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그 연못에 물고기 살생용 로테논까지 뿌려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막판에 연못물을 빼서 가물치 성어 2마리와 100여 마리 치어를 소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해마다 미국 전역에서 가물치는 잡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대호 근처에까지 근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대단한 생존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래종이 들어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은 가물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아시아 잉어가 강을, 미더덕이 바다를, 아시아 갈대가 오대오까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미국 언론들은 한때 아시아가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베스와 블루길은 한국을 위협했고 가물치는 일본과 미국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 품종의 도입은 오랜 세월 동안 균형을 이루며 완성한 자연 생태계의 순리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미국인도 일본인도 쩔쩔매는 이 포악한 가물치 잡기를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겨울철이 되면 시작했던 농한기의 놀이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겨울철이면 저수지에 물을 적당히 빼고 그 안에 들어가 가래로 물고기를 잡는 가래치기라는 것을 했는데, 가래치기는 농한기에 한국 농민들이 맨손으로 하던 일종의 레저, 여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라남도 강진군 일대에서는 가물치를 잡는 이 가래치기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세고 포악한 어종도 너끈히 잡아서 임산부 보신용으로 끓여줄 정도로 강인했던 것인데요. 이랬던 한국에서 1960년대 후반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외래종 베스와 블루길이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자 한때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스나 블루길은 먹으려고 해도 특유의 비린내도 나서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동안 잡는 족족 버려졌던 베스, 블루길을 고품질 식품 원료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최근 충청남도는 베스와 블루길을 게맛살과 소시지, 어묵, 햄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육과 어육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골칫덩이 외래종을 어떻게 활용할 길이 없을까 방안을 찾다가 베스, 블루길이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중인 흰살 생선과 맛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조미, 숙성을 시키고 건조, 냉각 등의 과정을 거쳐 어묵과 같고 쥐포와 비슷한 맛을 내는 가공식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앞으로 베스와 블루길 가공식품 원료가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 연간 50억 원, 전국적으로는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태계도 복원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 늘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골칫덩이 어종들을 어묵으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생태 교란종보다 강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